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퇴근해서 또 바로 오자마자 일을 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뭐 많이 봐주실까?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저의 기록이라 생각하고 계속 올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VMD가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VMD를 하실 수 있을지 제가 아는 경로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 VMD가 되는 방법은 제가 아는 한으론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데 굳이 VMD가 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뭐 너무 힘든 일이라서 몸도 쓰고 정신도 많이 써야 되고, 뭐 어떤 일이 멋있겠냐마는 특히나 이제 현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뭐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네, 뭐 일단 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정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학원을 다니셔갖고 학원이랑 이게 연계된 업체를 통해서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뭐 학원에서 이제 브랜드에 간 선배가 이렇게 끌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학원을 안 다녀봐서 사실 잘은 모르겠고, 제가 학원의 존재에 대해서 왜 아냐면,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보면은 그 면접 보는 친구들을 제가 평가를 할 때 VMD 학원에서 만들었었던 뭐 자료들을 제출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뭐 보면은 좀 천편일률적이어서 이건 학원에서 배워서 제출한 거구나 뭐 이런 게 또 보여요. 근데 실무로 활용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뭐 워낙 이제 브랜드마다 또 뭐 다 다르니까 뭐 일단 그거는 실무에서 익히는 게 또 중요하겠죠. 대신에 이제 그런 툴들을 쓸 줄 아신다는 거, 그런 거는 되게 강점이라고 보이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원을 연계해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이건 제가 어떻게 이제 VMD가 됐냐가 이 케이스긴 한데, 저는 원래 이제 VMD를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뭐 MD도 해보고 막 했었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매장에서 그냥 계속 이제 어필을 했어요. 저는 VMD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근데 이게 막 매장 일을 하면서 전 VMD 할 거예요. 전 VMD 할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매장에서 VMD를 시켜주겠어요. VMD는 대부분 이제 오피스 잡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판매직으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VMD가 매장 경험이 없으면 정말 최악의 VMD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고객이랑 부딪혀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그 갈증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그 시안에 구현하고 매장에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구현을 해내는 게 되게 VMD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장 경력은 되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옷 브랜드라든가 어떤 뭐 각종 이제 액세서리 브랜드의 매장에 막내처럼 들어가셔갖고 일을 하시다가 VMD가 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국내 브랜드들이 보통 그런 식의 구조를 갖고 계시거든요. 매니저분들이 어쨌든 뭐 매장의 중간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하신 분들이실 테고, 그 브랜드 매니저가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업계 쪽에서 업무를 하셔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제 뭐 매니저가 있고 뭐 시니어가 있고 주니어가 있고 뭐 막내가 있고 뭐 알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 내에서 계급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브랜드가 보통 이제 국내 브랜드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그런 브랜드에 들어가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세일즈를 목표로 하시고 뭐 이렇게 판매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특화되신 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VMD를 하시려면은 그 방법으로 막내로 들어가시면 어찌 보면은 VMD보다는 조금 더 판매 쪽에서 돈을 벌고 또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이쪽에 더 뭐 특화되시는 분들처럼 이제 자기도 느껴갖고 거기에 녹아서 매장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래는 VMD 하고 싶었다 했었으나 하다 보니까 이제 판매 쪽으로 빠지게 됐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시지 말고 매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찍먹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스파 브랜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파 브랜드는 뭐 유니클로, 뭐 자라, 뭐 H&M,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파 브랜드. 그건 이제 해외 브랜드 베이스인 경우가 많고, 국내 브랜드도 뭐 스파 브랜드 많잖아요. 탑10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뭐 매장 막내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파트타이머도 뽑고요. 정직원도 뽑는데, 대부분의 정직원은 매니저급이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다 파트타이머예요. 그래서 뭐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력이 짧아도 파트타이머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고,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그 매장에서 일을 이제 뭐 매니저들을 어쨌든 총괄적인 관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신데도 매니저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 스파 브랜드에서 파트타임을 오래 하셔갖고 풀타임을 하게 되고 풀타임에서 정직원이 되신 분들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시더라도 파트타임만 해도 내가 매장 경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타임은 경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쪽에서 이제 계속 옷도 개보고 어떻게 시간이 돌아가고 매장 외의 공간, 창고 공간이라든가 오피스에서 어떤 식으로 뭐 구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일감을 나눠주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굴러가는 거를 배우는 거는 그런 이제 스파 브랜드가 최고 좋다. 거기는 일단 직급도 그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들끼리도 서로 이제 되게 존댓말 써주고 위아래로 끌어주는 그런 거라기보다 좀 평행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뭐 스파 브랜드 쪽은 보통 이제 매장 VM이 있어요. 매장 VM은 대부분 매장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선호해갖고 내가 VM을 하고 싶다라면 이제 매장 정직원으로 일하시는 매니저분들이 뭐 그러면은 VM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회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력을 쌓아서 뭐 그 브랜드 안에서 그 정직원 VM이 될 수도 있고요. 성장을 해서 혹은 뭐 그런 이제 VM 경력을 뭐 만들어서 다른 이제 오피스 잡에 VM 티오가 났을 때 그 경력을 살려서 지원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그런 식으로 자라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그 한 반년 정도를 매장 일을 하고 반년 정도를 VM으로 트레이닝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라 안에서 VM을 되진 못했지만 그때 이제 VM TO가 있는 그 국내 브랜드로 이제 지원을 해서 이력서랑 경력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VM 막내 오피스 잡을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모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월을 구성하고 해외 브랜드라든가 이런 해외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것 방식 같은 게 되게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국내 브랜드에도 내가 적용을 시켜볼 수 있고, 물론 국내 브랜드도 되게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VM 관련 가이드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고 적용해보는 게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좀 많이 뽑기도 하고, 일단 해외 브랜드다 보니까 영어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영어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영어를 더 공부하게 된다든가 그런 여러 계기적인 면에서 되게 좋은 긍정적인 방향이 있으니까 저는 스파 브랜드 쪽으로 가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일단 다른 식으로 오피스 잡의 경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틈틈이 뭐 이제 알바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공고 같은데 VM이 있는데 지원을 해보는 건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 권하지 않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뭐 MD 하던 친구를 너 VM 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정말 그 목마른 브랜드의 TEO가 아니고서야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웬만하면 권하진 않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현재 하시고 있는 업을 하시고 계신 일이 있는데 내가 VM이 좀 돼보고 싶다. 그러면 틈틈이 이제 VM이 할 수 있는 툴들을 배우세요. 그게 뭐냐면 어도비의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이 두 개는 거의 필수고요. 이걸 하시고 뭐 엑셀이라든가 뭐 PPT 같은 거는 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꼭 배우셔갖고 이거에 이제 마스터된 상태로 뭐 POP 디자인도 해보고 그래픽 디자인도 많이 해보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TO가 났을 때 지원을 하면서 그런 걸 어필해 볼 수 있죠. 제가 뭐 이러이러한 그래픽도 했었고 이러이러한 작업들도 해볼 수 있으니 뭐 시켜만 주신다면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은 해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나 두 번째 케이스로 첫 단추를 좀 끼우시는 게 조금 더 VM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된 케이스가 제 세대는 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일보다는 뭐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케이스인데, 뭐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한다면 진짜 너무 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 자체가 내 감도를 보여주고 내가 뭔가에 맞춰가면서 희열을 느끼고 뭐 내 끝에서 다 완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머리도 쓰고 몸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움직여야지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쪽에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셔서 VM이 좀 한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바람 빠지는 얘기를 하자면, 저는 VM이 된 거를 후회는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해봐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후회보다는 조금 이것도 후회인가요? 그런 게 들긴 해요. 왜냐면 오래 하지 못한다는 좀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 안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VM이란 포지션 자체가 진짜 이제 완벽히 명확하게 대우받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으니까 뭐 조금 뭐 그런 거, 그래도 뭐 어쨌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지만 어느 정도 일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일도 또 고민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VM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쨌든 제 말 좀 참고하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또 다른 루트로 VM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열릴지 뭐 그렇다면은 꼭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 참 매력적인 일이긴 합니다. 저 또한 뭐 매번 일하면서 이런 성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지고요.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내가 내 돈이 아닌 큰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벽히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더라도 제 취향이 마음껏 들어간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몇 천만 원, 막 크게는 몇십억도 쓰면서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언제 이 돈을 써보겠어요. 물론 이제 모두의 동의가 있는 거겠지만 뭐 이런 기회가 참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네, 좀 신기하긴 해요. 내가 그래픽 작업한 것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그게 막 뿌려져 있고 전 매장이 제 말을 듣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서 생각보다 많은 또 희열과 쾌감도 있으니까요. 좀 좋게 좀 생각해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뭐 면접에서 저를 뵙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필해 주시면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가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너무 좀 중립적인 게 깨지는 말인가? 네, 뭐, 요 부분 잘라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아무튼, 네, 오늘도 퇴근하고 저는 일의 마무리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직장인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취업자분들도 힘내셔서 꼭 하시고 싶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멋지게 열심히 또 살아가자고요. 내일을 네, 뭐 뻘쭘한 말로 마무리하는데 네,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